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리콘밸리 만물박사입니다. 2026년 3월 19일 한국 시간 기준 목요일. 오늘은 미국의 항공 수요와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항공에 관해서는 3월 10일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이제 항공유도 많이 오르고, 중동으로 비행기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공 수요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항공사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좀 업데이트된 것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3월 10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CEO가 얘기를 했어요. 부킹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건데요. 역대 기록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지금 항공유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항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유나이티드 CEO가 밝혔어요. 이거에 이어서 델타의 CEO도 또 똑같이 언급을 했어요. 델타 CEO는 17일 어제죠. 델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1분기 때 겨울 폭풍도 있었고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항공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나이티드 CEO, 델타 CEO 전부 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항공은 지금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냐면은 지금 항공사들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두 가지 드라이브가 뭐냐면 하나는 고소득층의 여행 수요, 그 다음에 하나는 출장, 기업체들의 수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이 미국의 고소득층의 여행 수요에 영향을 주었냐, 미국 기업들의 사업 수요에 영향을 줬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전혀 지금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영향은 좀 있겠지만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나이티드와 델타의 CEO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델타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 정도 매출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델타가 지금 미국 풀 서비스 캐리어, 미국 국적기 시장의 50%에서 55% 정도를 차지하는데, 델타가 이 돈을 어디서 버냐? 프리미엄으로 벌어요. 프리미엄 이코노미 있죠? 델타 미국 내 국내선을 타보면 프리미엄 이코노미에 사람이 거의 꽉 차거든요. 꽉 차고, 이코노미도 물론 사람이 많고. 그런데 이 프리미엄 이코노미 가격이 이코노미보다 당연히 비싸겠죠. 비싼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델타를 비롯해서 델타가 제일 먼저 했고, 지금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따라하고 있는 게 이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엄청 늘리고 있어요. 수요가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이코노미 수요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항공사들의 매출, 이 가이던스는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 유지되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상향 조정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란 전쟁이 뭐 물론 길어지면 당연히 항공사의 마진에도 영향이 있겠죠. 마진에 영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드라이브 팩터들, 고소득층의 여행 수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출장 수요가 유지가 되는 한 항공사들은 무난한 실적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미국 경기 침체와 무슨 상관이 있냐? 미국이란 경제는 소비로 돌아가죠. 미국은 소비 대국이죠. 3분의 2가 소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소비가 이루어져야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해요. 미국은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처럼. 한국, 일본, 중국처럼 제조를 해서 해외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돈이 돌고 그 돈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결국 소비가 죽으면 미국 경제가 아무리 제조업을 많이 해서 수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소비가 작년까지도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번 1월, 2월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한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1분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소비가 조금 부진한 시기예요. 왜냐? 그 전해, 지난해 4분기 크리스마스가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이런 세일이 많기 때문에 4분기 때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썼으면 당연히 좀 아껴야죠. 예, 좀 절약하고 지갑 좀 닫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하면서 1분기 때는 원래 소비를 덜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뭐 작년 4분기에는 예상보다 소비가 뭐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데이터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건 소비고 이 소비를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냐? 고소득층이 주도하고 있어요. 저소득층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소비는 저소득층이 주도했던 적은 없어요. 저소득층의 소비는
금액 자체가 워낙 크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움직일 수는 없고요. 지금 양극화, K자형 경제가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 게 미국의 이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이 고소득층이에요. 고소득층.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적기,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누가 탄다 그랬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타요. 왜냐? 비싸거든요. 미국에도 저가 항공 있어요. 사우스웨스트도 있고 뭐 jet블루도 있고 많은데 걔네들은 오히려 돈을 못 벌어요. 국적기들보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 돈이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은 아예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땅이 워낙 넓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저소득층은 비행기 타는, 물론 당연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지만 큰 틀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은 웬만하면 소득이 좀 높은 계층이 하는 거고 그 계층들은 이왕이면 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국적기를 타고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국적기를 이용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적기들 CEO들이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 아, 우리는 매출 안 준다. 크게 신경 안 쓴다. 지금 또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유가가 올라서 유류 할증료 이런 게 많이 붙어버리니까 고소득층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비행기 티켓을 미리 사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더 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중에 실적이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언론들, 한국 언론들은 뭐 미국 경제가 이렇게 뭐 이란 전쟁이 진행이 되면 어려워질 거다 이런 예측도 하지만 지금 항공사들의 이런 수요, CEO들의 수요에 대한 언급, 가이던스를 보면요. 고소득층의 소비는 지금 줄지 않고 있어요. 이 이란 전쟁이 길어진다. 그럼 미국 경제에도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가를 빼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오른 만큼 다른 분야에서 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소비를 주도하는, 바꿔 말하면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계층은 고소득층이고 이 고소득층들이 국적기 항공사들의 비행기 티켓을 계속 사고 있다. 사고 있는 게 이 국적기 항공사들 CEO들의 눈에 들어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가이던스를 조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요, 이렇게 되면은 깊게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소득층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이렇게 버티면은 돈을 계속 써요.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여기 주변에서 보면은 경기가 좀 위축됐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가 않아요. 주말에만 하더라도 쇼핑몰에 찾을 데가 없고요. 막 사람이 넘쳐나고 평일 저녁에도 다운타운 가보면 막 식당 앞에 줄 서 있고 그래요. 막 시끌시끌하고 밖에 막 야외 테이블에도 사람이 꽉꽉 차고 그래요. 물론 이게 실리콘밸리 지역이 미국 전체 경제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계층이 고소득층이란 걸 감안하면 지금 이 지역에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는 미국이 설사 다른 실리콘밸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이 유가 상승의 이란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른 지역이 침체가 되더라도 이 지역 실리콘밸리 지역이랑 뉴욕이 소득이 높죠. 뉴욕 지역이 소비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깊게 안 옵니다. 네, 깊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 미국이 감기에 걸린다. 다른 국가들은요. 폐렴, 바로 중환자실 직행이에요. 미국이 감기가 걸리면 다른 국가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고소득층의 탄탄한 소비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아주 가볍게 감기를 앓고 지나가는 그런 수준이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건데 주변에서 만약에 이런 고소득층의 소비가 주춤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제가 바로 캐치를 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 또 바로 언급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인 일로 저희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공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가 찍어봤습니다. 요거를 오늘은 마무리 영상으로 보면서 뭐 분위기를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네,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이에요. 저녁 8시. 사람이 굉장히 많죠.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타서도 만석이에요. 꽉 찼어요. 이 유나이티드거든요. 이제 유나이티드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10시에 라스베가스 도착했는데 라스베가스 공항에 10시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임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면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스베가스라 주변에 슬로모션들 보이고 그러죠.
그리고 뭐 공항 들어갈 때 뭐 우버 차들 막 줄 서 있고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뭐 항공사의 실적, 항공사 CEO들이 가이던스를 통해서 미국이 과연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만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